사이코 같다. 조회수가 폭발하는 결혼 헤어질까? 연애 고민 이혼하고 글에는 싶다. 이혼해. 헤어져라. 죄다 이런 댓글이 달리지. 그러다가 눈에 띈 댓글. 결혼은 복불복이야. 아우 복불복? 결혼했는데 꽝이면 어떡해. 무서워서 결혼하겠나. 그렇게 겁나는 결혼을 할 바엔 차라리 이걸 해보는 게 괜찮을 텐데. 사이번. 오늘은 상대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알려줄 텐데 일단 이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 엄청 경악할 만한 A씨 사건이지. 새끼로 세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 A씨는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잔데 외모도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우연찮게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랑 친구가 된 거야. 같이 어울리다 보니 이 상류 사회의 삶이 너무 부럽고 좋았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잣집 친구의 보트를 타고 바다에 놀러 나갈 일이 생겼지. 근데 이 부자 친구가 A씨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어. A씨는 순간 경로에서 옆에 있던 노로 그 친구의 머리를 결국 살인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시신을 바다에 유기해 심지어 그 친구 유언장까지 몰래 위조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자기가 그 부잣집 친구인 척 행세까지 하면서 막 사람들 만나고 비싼 호텔도 그 친구 이름에 예약하고 이러면서 제2의 삶을 꿈꾸지. 근데 이 A씨가 머리가 비상해서 경찰의 수사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거야. 결국 경찰은 여러 차례 그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어. 어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A씨 완전 사이코지. 당장 경찰이 빨리 잡아 쳐넣었으면 좋겠지? 아닐걸. 너도 분명 A씨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될 거야. 뭔 개소리냐고? 나도 사이코 아니냐고? 이 A씨 사연은 영화 리플리의 주인공 톰 리플리의 이야기야. 남의 인생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성격장애를 뜻하는 리플리 증후군의 유래가 된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지. 관객들은 이 죽어 마땅한 살인자 리플리의 범죄가 들킬 것 같은 순간이면 자신이 리플리가 된 것처럼 숨을 죽이게 되지. 도덕성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 주인공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야. 그 이유는 영화를 통해 디테일한 주인공의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의 상황이나 섬세한 감정의 변화까지 모두 알게 되어버렸으니까. 왜 리플리 얘기부터 했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대단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느껴보란 뜻이었어.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 정도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상세하게 그릴 수 있는 정보들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말이지. 그러니까 대화할 때 질문의 형태만 바꿔도 상대를 훨씬 많이 알게 될 텐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보여줄게. 아무래도 외모는 사람의 첫인상이잖아요. 사이범 씨 이성을 볼 때 외모도 보시는 편인가요? 사이범 씨는 이성을 볼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이 두 질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해. 이렇게 질문이 길고 구체적일수록 상대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되려 작아지지.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같은 단답형 대답만을 하게 만들거든. 이런 질문은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대답을 유도하게 되거나 선입견을 만들 수도 있지. 두 번째는 개방형 질문이야. 폐쇄형보다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질문이지. 왜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언제부터 그랬어? 누가 그랬는데? 무엇을 그렇게 했어? 이런 식의 개방형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디테일한 상대의 서사와 깊은 감정을 들을 수 있게 되지. 이번의 질문을 바탕으로 예시를 좀 볼까? 이성을 볼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도 잘하는 사람이요? 오, 그렇군요.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상대에게 의지도 하게 되고요. 아, 왜 의지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잘하면 상대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훨씬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대화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이끌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이 그저 상대의 대답을 따라가며 질문을 이어가면 되거든.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상상도 못해본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너그러움도 가지게 될 수 있지. 예전에 친구에게 남자친구 뒷담화를 까면서 씩씩대고 있었거든. 듣고 있던 친구가 해맑게 묻더라고. 근데 서운한데 왜 화를 내? 그때 내가 말문이 턱 막혔어. 처음에는 아니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 감정이 화보다는 슬픔에 가깝더라고. 나는 이 연약한 감정을 화로 잘못 표현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됐지. 개방형 질문은 대답하는 사람에게도 성찰하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 대답을 준비하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내면을 더
더듬는 시간이 생기거든. 사랑의 기술의 저자 LA 프롬의 조교였던 라이나 풍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프롬은 상대가 본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질문만을 했다. 가령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왜 하필 그 책을 읽게 되었으며 읽으면서 무엇이 와닿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물었다. 나 자신에게 실제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마음에 와닿으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프롬은 내가 회피하고 억압하고 무시했던 질문들을 던졌다. 그 질문을 통해 나 자신이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프롬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특별한 점은 프롬이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며 상대를 대신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친밀함을 형성한다는 사실이었다.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던 배우자가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인간으로 보인다면 그건 상대가 문제라기보다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일 거야. 평생을 사이코라면서 손가락질하며 살 바에는 상대의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이해해버리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잊지 마. 넌 범죄자인 리플리에게도 공감하는 이해심 만렙 찐 천재라는 걸. 사이버